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했고요. 리니어 알제브라 바탕으로 아이겐 프로블럼을 풀어봤습니다. 특히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이걸 파이썬으로 수치 해석하고 그 물리적 의미가 무엇인지, 공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 논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그 둘 리니어 알제브라랑 아이겐 프로블럼 풀었던 걸 바탕으로 수치 해석하는 걸 해볼 거고요. 이 슈레딩거 방정식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거 굉장히 잘 알려진 슈레딩거 방정식 폼이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딱 보면은 이게 아이겐 프로블럼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사이가 그 파동을 뜻하는 건데 어떤 원자 핵 주변을 오비팅하는 전자가 그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에 의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그 파동성 때문에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특정 에너지 준위에만 이렇게 일렉트론이 오비팅을 할 수가 있죠.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푸사이가 파동 형태를 그리기 때문에 파동 함수가 되고요. 푸사이 그 벡터가 되고 요게 이제 해밀토니안 H 요 해밀토니안이 되고 요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스칼라, 그 다음에 요게 벡터, 그리고 이 스칼라 벡터 있고 요 H는 그러면 뭐가 되죠? 우리가 매트릭스, 취하는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푸사이 요거를 H라는 매트릭스를 취했을 때 푸사이가 그대로 나오는데 크기만 바뀐다. 방향은 같고 크기만 바뀐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이 1, 2, 3, 4 이렇게 올라갈수록 오비팅하는 방향은 똑같아요. 방향은 똑같고 에너지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거는 아이겐 밸류, 요 E가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고 요 푸사이가 아이겐 벡터가 되는 전형적인 아이겐 프로블럼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수치 해석을 할 거예요. 물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널리틱하게도 풀 수는 있습니다. 풀 수 있어요. 잘 알려진 해가 있고, 근데 요거를 이제 수치 해석을 해서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재밌는 거는 요 어디에 이용이 되냐? 다양한 양자 에너지 해석에 이용이 돼요. 굉장히 널리 이용이 되고. 몇 가지 그냥 간단한 예만 두 가지 정도를 들려고 하는데요. 하나가 요 퀀텀 닷 양자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반도체 공정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EUV 포토 리소그래피의 포토 레지스트 흑광도 예측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자 에너지는. 그래서 2023년도 노벨 케미스트리가 바로 양자점에서 나왔죠. 그래서 양자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처음 이제 실측한 분한테 한 분 같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한 분 한 분,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화학적으로 균일하게 퀀텀닷을 합성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세 분한테 돌아갔는데, 양자점이 뭐냐면요, 이게 반도체예요. 기본적으로 반도체인데 작은 반도체입니다. 요게 이제 카드뮴 셀레나이드 같은 그 반도체가 있다고 치고, 여기 전자현미경 사진에 있는 닷 하나하나들은 그 반도체 원자 하나하나들이거든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케일 바가 2나노미터이죠. 이런 반도체 원자들이 이렇게 수 나노미터 공간에, 작은 공간에 모여 있게 되면은 소위 이 여기에서의 물질파 파동, 전자의 오비팅하는 파동들이 양자화되고 퀀텀 효과에 의해서 컨파인먼트가 돼서 물질은 똑같은데 이 양자점의 크기만 바꿈으로써 우리가 그 양자화된 레벨을 바꾸고 이 양자점에서 에미션 될 수 있는 빛의 파장을 정교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물질입니다. 카드뮴 셀레나이드 혹은 기타 다른 반도체 원자가 같은 물질인데 양자점의 크기만 바꾸면, 예를 들어서 크기가 커지면은 밴드가 그 작아지면서 장파장, 에너지가 낮은 빛이 나오게 되고, 퀀텀 닷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에너지 밴드 갭이 넓어지면서 커지면서 단파장, 높은 에너지 갖고 있는 빛이 이렇게 나와요. 신기한 거는 물질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카드뮴 셀레나이드든 어떤 반도체든 똑같아요. 물질은 같되 크기만 바꿈으로써 이런 효과가 나오고, 이걸 퀀텀 컨파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로치기 에너지이고 세로치기 density of state,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차원의 벌크 물질일 때보다 2차원, 1차원, 0차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그 density of state가 점점 퀀타이즈된, 양자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비교적 작은 퀀텀 닷, QD 여기 퀀텀 닷인데요. 보면 되게 파동이 비교적 작은 공간에 양자화가 되면서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앞서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는 아이겐 밸류인 2가 될 거예요. E1, E2, E3 이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퀀텀 닷이 비교적 커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E1, E2, E3 즉 아이겐밸류 에너지 준위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죠.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빛을 발광하게 되는데 여기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작은 QD일수록 커지니까 즉 퀀텀 컨파인먼트 효과에서 더 커지니까 더 에너지가 높은 단파장의 빛이 나오게 되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큰 퀀텀 닷 같은 경우에는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의 그 간격, 밴드갭이 작아져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발광하는 빛의 에너지가 비교적 낮은 장파장의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간 내에서 전자가 물질파 형태로 드브로이 이론에 의해서 오비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요게 이제 파동, 푸사이 컨주게이트 된 폼을 곱하게 되면 density of probability 펑션이 되거든요. 보른 해석에 의한 전자의 발견할 확률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거를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이제 빛을 흡수한다는 거 혹은 다른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probability가 있다가 에너지를 받아서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요 사이에 존재할 확률은 없다. 이게 양자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고 주목받는 반도체 공정에서도 해석의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 반도체 공정에서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거 바로 이 EUV, 익스트림 UV 이제 포토리소그래피거든요. 익스트림 UV 포토리소그래피는 그 빛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포토리소그래피 그러니까 그래피 하면 뭘 그리다는 거고 리소 하면 깎아낸다는 건데 그림을 그리듯이 그 실리콘 같은 반도체를 깎아낸다는 거고 반도체 공정을 대표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 작은 파장을 쓰면 쓸수록 우리가 더 높은 해상도의 패턴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더 작은 걸 잘 만듭니다. 그래서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고 익스트림 UV 빛을 쓰게 되고 이게 이제 그 ASML이라는 EUV 리스포토 리소그래피를 상용화시킨 전 세계 유일한 회사에서 쓰는 EUV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의 파장이 13.5나노미터. 그러니까 일렉트론 볼트로 이제 환산을 하면 대략 92.5 일렉트론 볼트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요 에너지 밴드 갭이 그 정도 에너지를 갖게 되면은 이 EUV라는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원소별로 이렇게 쭉 봤더니 아토믹 넘버가 한 50 정도 근방에서 4D 일렉트론을 갖고 있을 때 대략 그 에너지 레벨이 된다는 거죠, EUV. 그래서 실제로 다른데 여기 있는 다른 전위 금속들보다 요 4D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아토믹 넘버가 대략 요 정도에 위치하는 이 원소들이 함유가 된 포토레지스트들의 어떤 EUV 흑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자화된 에너지를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이썬 수치 해석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에너지가 양자화될 수 있는지 슈레딩거 방정식이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려면은 오비팅하는 일렉트론이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파동이죠. 그래서 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가고 산과 산, 골과 골이 잘 맞으면은 보강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스탠딩 웨이브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빛의 파장이 정해져 있으면 특정 공간에서만 이렇게 보강 간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요렇게. 예. 근데 지금 제 커서를 따라오시면 요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일렉트론이 핵 주변에서 오비팅을 하게 되는데 요 파동 같은 경우에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 파동 같은 경우에는 결과 결, 그러니까 위상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결과 결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양자화된 특정 에너지 레벨을 딱 가지면서 돌 수가 있어요.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즉 보강 간섭을 하면서. 근데 결과 결이 잘 안 맞는 파장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럭티브하게 인터피어런스 하면서 요 에너지 준위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퀀타이즈 됐다, 에너지가 양자화됐다라는 거는 파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 결이 여기 끝과 여기 끝의 결과 결이 잘 맞아서
보강 간섭을 할 수 있고 이 정상파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죠 영어로 이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끝을 잘 말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오비팅하는 패스웨이가 형성이 되는 거죠. 특정 파장에서는 특정 거리에서만 이렇게 결이 맞아서 보강 간섭을 해서 파동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요 사이 에너지 레벨에서는 보강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 결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인케이션에서 풋사이는 바로 요 파동을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는 파동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파동은 두 가지 특성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일단 디스터번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위아래로 흔들리는 어떤 물리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리량이 디스터번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디스터빙을 하는 물리량이 트래블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라는 거는 트래블링 특성과 디스터번스 특성이 동시에 만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걸 파동으로 볼 수가 있고 앞서 얘기한 요 양자화된 에너지 역시 요 돌고 있는 디스터번스가 트래블링을 해야지 우리가 이거의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파동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이너소이드란 혹은 코사인 형태의 이렇게 물결 무늬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이런 물결 무늬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파이썬에서 했던 스텝 펑션 같은 것들 이렇게 탕 튀는 펄스 형태의 시그널이 있더라도 얘가 트래블링만 하면은 그게 파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동 방정식은 이 싱글 밸류드 펑션 예를 들어서 이걸 x축이라고 하면은 특정 x 값에서 만족하는 함수의 결과가 하나일 때 싱글 밸류드 펑션을 만족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비단 사이너소이더란 혹은 코사인 형태의 이런 물결 파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펄스 형태의 가는 파동도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유도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으로 수치 해석을 해볼 건데 슈레딩거 방정식 유도를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동이 뭔가 바뀌는 거잖아요.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파동을 먼저 이제 풋사이 파동을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미분 연산자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은 어떻게 보면은 운동량이 왜냐하면 디스터번스가 공간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의 운동량은 위치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또는 파동의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 바뀌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파동이 이제 디스터번스가 트래블링 하는 거니까. 그러면 파동의 운동량은 미분을 하는 어떤 행위 자체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고요. 요거를 이제 일부러 편미분 형태로 봤어요. 왜냐하면 파동은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니까 편미분 형태의 어떤 파동의 운동량은 미분을 하는 행위 자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썼고 여기에다 이제 함수를 달아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파동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죠. 수업 시간에 했던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만족을 하기 때문에 상기 방금 봤던 요 미분식을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소환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질파식은 파동의 파동 그러니까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 움직이면은 파동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파동을 대표하는 특성이 여기 람다가 이제 파장이 되는 거죠. 파장. 그리고 요 h가 플랑크 컨스턴트가 되고 mv 요게 모멘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질량 m을 갖고 있는 물질이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그거 파동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파동의 파장이 람다가 되고 이들의 상관관계식은 플랑크 컨스턴트를 매개로 해서 다음과 같다. 이게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입니다. 예. 그러면 요거를 요 밑에 있는 미분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요거를 왼쪽으로 보내고 람다를 밑으로 보내고 MV는 모멘텀이니까 P로 표현을 했고요. 플랑크 컨스턴트 H 오버 람다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파동, 그러니까 모멘텀이 공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바뀌는 정도. 그래서 요 편미분식 요거 그대로 쓸 수가 있고 플랑크 컨스턴트는 저희가 앵귤러 플랑크 컨스턴트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파동을 뭐 사인 함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사인 kx 그러니까 웨이브 넘버 k 곱하기 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파동이 트래블링하는 디스터번스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고
공간에 대한 게 이제 파장이니까 파장 1 오버 람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코사인 형태, 사인 형태를 쓰게 되면은 이 파이를 곱해서 앵귤러 형태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kx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는 이제 프리퀀시인데 이것도 오메가도 앵귤러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 파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 플랑크 컨스턴트 대신에 앵귤러 플랑크 컨스턴트를 쓰면 되고, 여기에 이제 허수가 붙는 거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연산자, 그러니까 페이저 위상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인만 있으면은 디스터번스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트래블링 하는 걸 표현하려면 리얼 파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너리 파트가 같이 있어야지 페이저 이론에 따라서 돌아가는, 즉 진행하는 파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를 구하다 보면 반드시 여기 i가 돼야지 해가 나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요게 이런 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파동의 모멘텀은 이와 같은 미분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트래블링은 뭔가 공간에 대해서 운동량이 바뀌는 거니까 미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미분 앞에 허수가 붙는 거는 파동의 트래블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식을 가지고 요 관계식을 가지고 풋사이를 양쪽에 곱해 보게 되면, 여기 풋사이 곱하고 여기 풋사이 곱하고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앵귤러 플랑크 컨스탄트니까 여기 나오고, 그러면 요 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모멘텀은 h 오버 람다 이꼴, 요 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앞서서 봤던 미분 연산자 들어가 있는 텀, 미분 연산자와 허수 텀이 들어가 있는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 k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웨이브 넘버 해서 국문으로는 파수로 표현을 하고요. 파수로 표현을 하고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 여러분 이제 뭐가 딱 떠오르실 겁니다. 이게 우리 강의에서 몇 번 이제 강조했던 건데요. 놀라운 사실이 나오죠. 왜냐면 자기를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과 결과가 같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일러 이퀘이션이 된다는 거죠. 오일러 이퀘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요 풋사이가. 그러면은 여기 오일러 수에다가 ikx 이렇게 붙여지게 되고, 예, 이 식이 요렇게 kx를 세타로 두게 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돼가지고 요게 이제 트래블링하는 웨이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디스터번스고 얘가 트래블링 되는 걸 표현을 합니다. 이거 위상자 페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이전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물론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는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들어가서 시간에 따라서도 트래블링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kx만. 그러니까 i 뒤에 원래는 이렇게 파동이 오메가 t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w라고 제가 그냥 편의상 썼는데 이걸 오메가 이렇게 써서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은 타임 인디펜던트한 파동 방정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파동의 모멘텀, 그러니까 P는 파동의 미분항 자체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풋사인은 얻었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풋사인을 얻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고요. 아이겐 밸류인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에너지는 에너지 법칙 혹은 이제 운동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소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V 요렇게 이제 포함이 되죠.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물론 여기에다가 보통 에너지를 이제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열 에너지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인터널 에너지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슈레딩거 이퀘이션, 슈레딩거 방정식이 갖고 있는 물리적 고유의 의미를 보다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열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여기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만 구성이 됐다고 보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들어가게 되고, 사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요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할 때는 이제 플러스 핵이 있고 마이너스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당연히 포텐셜이 있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땡기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제끼고도 볼 거예요. 보다 명료하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퀀텀 컨파인먼트 같은, 혹은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만 도는 특정 파장을 갖는 일렉트론 오비팅 되는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까지는 안 봐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본식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앞서서 구했던 요 관계식 있죠. 요거를 대입하고 양변에 풋사이를 곱하게 되면 요 식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 에너지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죠. 아이겐 밸류에 아이겐 벡터 풋사이를 곱한 거 이꼴 요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포함이 된 거에다가 풋사이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텀을 우리가 해밀토니안 이렇게 부릅니다. 해밀토니안. 그래서 요 운동량 P 대신에 요걸 대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포함이 된 요거를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고, 요 식이 이렇게 우리가 매우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폼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아이겐 프로블럼,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 폼이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게 풋사이가 아이겐 벡터가 되고, 아이겐 벡터에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매트릭스를 취했더니 방향은 같고 크기만 다른, 그 크기는 뭐가 조절합니까? 요 아이겐 밸류인 에너지 준위가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이겐 밸류, 에너지 준위, 아이겐 벡터, 요 파동, 오비팅하는 한쪽 방향 오비팅하는 전자의 파동, 요거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보고 났더니 이 H 요게 이제 행렬로 표현이 된다, 매트릭스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행렬 역학이라고 해가지고 하이젠베르그가 행렬 역학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리니어 알제브라가 1900년 전후로 막 발전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하이젠베르그가 매트릭스 미케닉스 행렬 역학 이론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슈레딩거 방정식과 하이젠베르그의 행렬 역학이 결국은 같은 거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행렬 역학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좋은데, 행렬 역학을 설명을 드리려면 뭐 유클리드 공간도 나와야 되고 힐버트 공간도 나와야 되고, 사실 필요한 배경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집중을 하고자 그거는 일단은 다음으로 미뤄두고요. 요게 어떻게 이제 행렬로 표현이 되는지 바로 가게 되면, 자, 요거를 행렬로 표현하려면 결국은 이제 풀어야 되는 게 요거거든요. 요 넌리니어, 그쵸? 요거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미분을 하면, 풋사이를 한 번 미분하면은 요렇게 될 거예요. 차이 이렇게 풋사이 x 플러스 a 마이너스 풋사이 x 오버 델타 x, 요렇게.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를 가지고 식을 재정리를 했더니 요렇게 나와요. 예, 풋사이 x 플러스 a 플러스 풋사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풋사이 x, 이렇게 분자 텀이 나오고 분모는 이렇게 나오고. 그랬더니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두 번 미분한 게 n 플러스 1차 풋사이 플러스 n 플러스 마이너스 1차 풋사이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2 풋사이 n차 식을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네, 결국은. 근데 이거가 매트릭스로 표현이 됩니다. 좀 복잡해서 식이 막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헤비하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은 어렵지 않고요. 요게 요 식이,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요 식이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다이아고널한 게 양쪽에 텀이 살아있고 나머지는 0인 거로 식이 표현이 돼요. 이게 이제 두 번 미분한 그 텀이거든요. 그 텀.
그래서 이제 여기 풋사이 제로, 풋사이 원, 1차, 0차, 1차, 2차, 3차 하고 요게 이제 아까 개수, 슈레딩 거, 저 플랑 컨스턴트 있던 개수 이렇게 부르고 요 매트릭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라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다이아고날 방향으로 세 줄의 유효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트라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자세히 보죠. 요거를 0차 같은 경우에 여기 곱해지고 1차 곱해지고 2차, 3차는 없어지죠. 그러면은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요 줄과 요 줄을 곱해 보죠. 그러니까 0차 여기 들어가고 1차 여기 들어가고 2차 여기 들어가고 3차는 없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 두 번 미분한 요 식이 정확하게 트라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로 표현이 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키네틱 에너지에 대한 텀이고 요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텀인데 이거는 일단은 요거 텀은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벡터를 요렇게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아이겐 벡터, 여기 아이겐 벡터가 되고 요거 이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고 우리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랑 아이겐 프로블럼 풀면서 알았던 게 뭐냐면은 고유값 그 아이겐 밸류 특정 아이겐 밸류에서는 특정 파동 형태가 나올 수 있다. 특정 벡터 고유 벡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이에 따라서 요 벡터가 다 다르게 구해질 수가 있는 요거를 없다고 치면은 전형적인 이 폼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 폼이 된다. 그리고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매트릭스 어, 그 매트릭스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리니어 알제브라 툴을 가지고 풀면은 수치 해석하면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 파동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동 이 오비팅하는 파동 요 폼을 요 벡터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벡터가 어디 에너지 준위, 아이겐 밸류에 해당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배경 지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이제 요 파동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타임 트레이스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양자역학적인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확률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확률로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probability를 우리가 이제 앞서서 여기 구한 요 conjugated 폼과 요 원래 폼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게 probability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특정 공간 내에서 요 파동이 존재할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딱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수치 해석을 실제로 해보는 거를 해보죠.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 늘 하는 것처럼 뭐 필요한 툴들 넘파이 불러오고 사이파이 불러올까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팅 그 아이겐 벡터의 그 파동 형태를 우리가 한번 수치 해석으로 구해 볼 거니까 파이 플랫도 불러올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서 보니까 상수가 몇 개 필요했어요. 그죠? 컨스턴트. 그러니까 플랑 컨스턴트도 필요하고 여기 이제 매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렉트론 매스가 되겠죠. 일렉트론 매스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컨스턴트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치기는 어려우니까 사이파이 컨스턴트도 불러올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h 바 하면은 앵귤러 플랑 컨스턴트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 또 일렉트론 매스는 이렇게 치면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에너지 준위가 결국은 요 플랑 컨스턴트에서 올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플랑 컨스턴트에서 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매스 플랑 컨스턴트 그리고 여기 E 있으니까 이 컨스턴트에서 요 에너지가 올 건데 보통은
플랑크 컨스턴트가 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줄로 돼 있으면은 이제 파동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 단위인 뭐 일렉트론 볼트라든가 혹은 뭐 파장 나노미터 이런 거랑 매칭이 바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줄 대신에 저는 일렉트론 볼트로 쓰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플랑크 컨스턴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단위가 줄 퍼 헤르츠 프리퀀시당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당연히 이제 일렉트론 볼트로도 컨버팅을 할 수가 있죠.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일렉트론 볼트, 줄 대신에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 사이파이에서 제공하는 컨스턴트, 이것도 뭐 이렇게 일렉트론 볼트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이거를 매번 이제 이렇게 풀 네임으로 쓰는 게 약간 이제 조금 헤비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사이파이 컨스턴츠에서 H바 필요한 컨스턴트들, 일렉트론 매스 볼트 이렇게 불러오면, 예, 여기 잘못 쳤네요, 제가. 명사를 이어서 하나의 상수로 지정을 할 때는 언더바를 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주석을 달아볼게요. 매번 뭐 사이파이 컨스턴트를 또는 뭐 우리는 SP로 불러왔으니까 치지 않고 가령 뭐 H 바만 쳐도 뭐 플랑크 컨스턴트를 간단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줄을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주는 팩터를 도입을 해볼게요. H바의 H바 2승 제곱이었죠. 여기 요거 H바를 두 번 곱하고 나누기 2 하고 일렉트론 매스로 나눠주고, 일렉트론 볼트 길이 단위, 이게 컨파인먼트 되는 공간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공간 안에서 컨파인된, 그러니까 오비타는, 즉 요 둘레, 여기와 여기 혹은 여기와 여기를 이어붙여서 요걸 띠처럼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요 공간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퀀텀 닷을 보겠다 이러면 퀀텀 닷이 수나노니까 길이의 공간을 수나노로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다 익숙한 우리 목적에, 예를 들어서 퀀텀 닷의 퀀텀 컨파인먼트 효과를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렉트론 볼트로 변환시키기 위함이죠. 이거는 이제 양자점 퀀텀 닷의 에너지 밴드갭 준위를 보다 직관적으로 위함.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원자의 어떤 그 에너지 밴드갭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줄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호 라디우스가 뭐 대략 하퐁스트롱 정도 되고, 아토믹 넘버에 따라서 이제 원자의 크기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거를 미터를 제가 설정을 안 해놨네요. 요거를 먼저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미터 설정을 뭐 길이 이꼴 나노미터이니까 이렇게 네, 그렇고 그러면 다시 이 팩터를 불러왔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할 때 전체 공간 내에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 요거죠. 요 파동. 그러니까 특정 공간 내에서의 이 풋사이를 구하고 싶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보다 용이하려면 공간을 잡을 때 여기 가운데를 0으로 두고 뭐 예를 들어 10나노 퀀텀 닷의 그 에너지 준위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 얘를 시메트릭하게 공간을 설정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두고 뭐 가령 10나노면 여기 마이너스 5,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10나노미터 공간에서 10나노미터 공간 내에서 계산한다면 나노미터부터 5나노미터까지 계산. 이때 사실은 1001 뭐 이렇게 1을 더해준 거는 원점에서의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1001이라고 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캐피탈 L 공간 랭스를 나노미터로 변수 설정을 할게요. 뭐 10,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10나노미터로 설정한 겁니다. 근데 얘를 원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자의 크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단위가 이제 나노미터이니까 좀 뭐 예를 들어서 0. 뭐 0, 0. 몇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구조화 시켜야 되니까 dx 설정하고 포문을 쓸 거예요. 포문을 우리 연휴 때처럼 포문을 쓸 거고 x축 공간에 데이터화 시킬 때 라인 스페이스 이렇게 랭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캐피탈 N 요거는 어레인지와 유사하죠. 그 다음에 XMP를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트라이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IJ에서 다이아고널과 오프 다이아고널 텀을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요 매트릭스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트라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그래서 오프 다이아고널은 그냥 빵이고 다이아고널은 요 트라이 다이아고널 세 줄로 요 값들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네, 그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일단은 에너지 단위를 줄여서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줄 거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걸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MP1즈는 뭐 1만 해당되는 유니터리 벡터 같은 어레이화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캐피탈 N은 데이터 사이즈를 정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다이아고널 텀이 설정이 됐고 오프 다이아고널은 이렇게
dx의 2승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오프 다이아고널 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겐 프로블럼 푸는, 우리 앞서서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했던 것처럼 사이파이의 리니어 알제브라의 아이겐인데, 이게 앞선 영상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리니어 알제브라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허미션을 만족을 할 때는 여기 h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트라이 허미션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제 트라이 다이아고날 요거를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요거를 W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 밸류 이 아이겐 벡터 V를 푼다. 근데 허미션 연산자에 대해서 푼다 입니다. 허미션 연산자를 왜 넣냐? 왜냐면 요 해밀턴이안이 허미션 매트릭스라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허미션 연산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허미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어드 조인트 폼하고 원래 폼이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어렵죠. 이게 사실 배경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그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왜냐면 슈레딩거 방정식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기본적으로 허미션 매트릭스, 허미션 행렬이고, 허미션을 이렇게 허미션이라고 읽기도 하고 국문에 따라서 에르미시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저는 허미션 매트릭스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건데, 이 허미션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겐 프로블럼 폼에서 벡터만 이렇게 제가 표현을 달리 해본 거예요. 똑같은데 이때 어드 조인트 관계식에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하기와 같이 어드 조인트 폼, 어드 조인트 관계식을 따라서 만족을 해야 되고, 이때 양변에 어드 조인트를 취하면은 이렇게 되죠. 제가 지금 가리키는 요렇게 됩니다. 양변에 어드 조인트를 취하면. 그래서 요걸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이겐 밸류의 컨주게이티드 폼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 여기 보면 아이겐 밸류의 컨주게이티드 폼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 식에서 요 식을 빼게 되면은 요걸 만족을 해요. 요걸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요 텀이 0이 아니어야지 이걸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매트릭스가 있고, 이의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의 곱은 자기 자신의 곱이 되는 꼴이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빵이면 그냥 없는 매트릭스예요. 그냥 없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면은 이 문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0이 아니니까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람다랑 람다의 컨주게이티드 폼이 같아야 됩니다. 그쵸?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겐 밸류는 반드시 실수값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이겐 밸류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에너지 준위를 형성을 하거든요. E1, E2, E3. 실수죠. 허수는 아니죠. 반드시 존재하는 물리량. 되게 이제 물리에서 실수하면은 실제 존재하는 물리량이고, 허수는 뭐 그거에 대한 손실, 로스, 광학에선 로스, 뭐 디케이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에너지 준위는 반드시 실수값이다.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허미션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이게 일반적인데요. 90년대 말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나옵니다. 이게 대단히 재밌는 논문인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넌 허미션 매트릭스에서 이게 리얼 스펙트라가 나온다는 얘기도 이때 이제 1998년도에 밝혀집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거든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 또 이게 다른 데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근데 예외도 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 한번 볼게요. 요런 이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 관계가 있다고 치죠. 요런 상황에서 왼쪽에 이제 어드 조인트를 취하고 A2 벡터 요거를 곱하게 되면 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때 이제 요 H 매트릭스 A2의 람다 2 A2를 A1에다 곱해버리면 요거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또 빼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날라가서 0이 되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식은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는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고유한 벡터 에너지, 고유한 에너지 준이니까 이게 0이 된다는 거는 이제 고유값이 같을 수는 없고 이게 그 고유 벡터가 아닌 거죠. 말 그대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가 아닌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요게 0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는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벡터가 오소고널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서로 오소고널하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람다 1이라는 에너지 준이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가 있고 람다 2,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이 2, 이 2에 해당되는 웨이브 벡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겐 벡터. 그 둘은 서로 오소고널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슈레딩거 방정식 풀면은 이제 만족을 하게 되죠.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파동하고 여기 있는 파동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요 허미션 매트릭스, 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있는 요 매트릭스, 허미션 매트릭스의 조건을 그대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 해석,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 때 요렇게 해야 돼요. 여기 igen, I, g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h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for I in range 뭐 예를 들어서 4 에너지 준위를 뭐 0, 1, 2, 3, 4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i는 우리가 흔히 연차를 뜻하게 되는 스몰 n을 뜻하게 되는 거고, 자 푸스 i는 아이겐 벡터 i 되고 플롯을 해보죠.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probability function, probability, density, probability, 그러니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우린 구할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스몰 n, n차. 그 다음에 n차부터 해서 쭉 연속돼서 한 번에 다 그려라. 이렇게 스티링 펑션을 써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한 트라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기반해서 우리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프로블럼을 푸는 거고요. 거기서 구해진 거를 이제 플라팅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가로를 가로를 안 닫아줬죠. 그래서 가로를 마주치고 플라팅을 해보면 요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잠깐만요. 제가 캡처링이 잘 요렇게 이제 구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공간 마이너스 5부터 5나노미터까지
그 다음에 저희가 색 지정을 보통 따로 안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늘색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이 E1, 주황색이 E2, 초록색이 E3, 빨간색이 E4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probability density 펑션, probability 펑션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 통해서 요거를 다시 창을 잘 정리를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구한 거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 이 오비탈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드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요게 1 에너지준이 E1일 때 S 오비탈이거든요. S 오비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정 L이 있을 때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가는, 이게 ES일 때, 에너지준이 E2일 때 S 오비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EPX, EPY, EPZ인데 P 오비탈로 가면, 그러니까 에너지준이 E2에서 벡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노브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축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이렇게 노드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요거 아까 우리 봤던 수치 해석해서 구했던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요거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S 오비탈 이렇게 가운데서 발견 확률 높고, 주황색이 P 오비탈이잖아요. 요런 식으로 되죠. 노브가 생긴, 요런 식으로 생긴. 그래서 이게 오비탈, 우리가 배운 일반화학 시간 때 배운 오비탈을 잘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 에너지준이 1, 2, 3, 4고 요에 고유한 아이겐 밸류, 요게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죠.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일 때 하나 나오고, 두 개일 때 두 개 나오고, 세 개일 때는 SPD 오비탈. 그러니까 에너지준이 아이겐 밸류 람다 2 혹은 E2일 때 S와 P 나오고, 1일 때 람다 1 혹은 E1일 때 S 하나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 그냥 노드가 하나, 노드 없는, S일 때 노드 없는데 P일 때는 노드가 이렇게 생기죠. 요게 이제 이에서 구한 파란색 S, 그 다음에 요 주황색 P 오비탈에 해당되는 거예요. 초록색이 그럼 D 오비탈이겠죠. 그럼 노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기겠죠. 실제로 그럴까요? 여기 D 오비탈 보면은 노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기죠. F 오비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F 오비탈도 요 빨간색 보면은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요 수치 해석,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요 수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파이썬 수치 해석을 배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컨텀 컨파인먼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컨텀 컨파인먼트, 그러니까 그 공간, 우리 설정 요 랭스 요 텀에서 요 줄에서 설정했던 요 공간에 따라서 컨텀 컨파인먼트 효과가 달라지는 걸 실제 확인할 수 있냐? 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아이겐 밸류만 따로 뽑아서 출력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하고서 for i in range 해서 해가지고 아이겐 밸류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겐 밸류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E1, E2, E3, E4 이런 식으로.
근데 구해진 요 아이겐밸류 값의 단위가 조금 이상하네요. 일렉트론 볼트 너무 작게 나왔는데 제가 앞에 단위를 조금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잘못됐네요. 이게 나노미터니까 마이너스 9를 제가 마이너스를 앞에 안 붙였네요. 잘못 구했습니다, 지금. 길이 단위 설정을 예, 잘못했어요. 그래서 팩터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쳐볼게요. 이렇게 하고 랭스 다시 넣고 dx 다시 설정하고 오프 다이아고날, 트라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에서 오프 다이아고날 풀고요. 아이겐 프로블럼을 구하고 요 플러팅 하는 것도 처음부터 해보죠. 다시 하면은 단위가 세로축 단위 다시 맞춰서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 지금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퀀텀 닷을 10나노로 두고서 구했을 때 E1, E2, E3, E4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사이가 에너지 준위 사이고, 이게 이제 퀀텀 닷이 에미션 하는 빛의 에너지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퀀텀 닷의 크기를 뭐 줄여보는 거예요. 5나노미터 이렇게 줄여볼까요? 네. 그랬을 때 이제 dx 이렇게 되고, x축 데이터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설정 다시 하고, 아이겐 프로블럼을 풀고요. 아이겐 밸류를 똑같이 쳐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제가 요거로 하이라이팅 하는 게 퀀텀 다시 10나노일 때 에너지 준위 E1, E2, E3, E4고, 예를 들어서 E1과 E2의 차이만 놓고 보면 대략 뭐 0.001, 0.01 정도, 012 정도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차이가 있었잖아요. E1과 E2 0.0112. 근데 지금 퀀텀 다시 5나노로 줄면 어떻게 되죠? 0.35, 0.45 정도. 그러니까 에너지 E1과 E2의 차이가 커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퀀텀 닷 크기가 작아지면은 높은 일렉트론 볼트, 즉 단파장의 빛을 낼 수가 있고, 퀀텀 닷 크기가 커지면 일렉트론 볼트 기준으로 작아지는, 파장 기준으로 커지는 빛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 퀀텀 컨파인먼트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E3와 E4 차이도 뭐 0.026이었고 5나노 같은 경우에, 10나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보면은 이제 단위 오더가 바뀌었죠. 0.1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퀀텀 닷의 크기가 10에서 5나노로 작아졌을 때 퀀텀 컨파인먼트 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이렇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파이썬으로 수치 해석해봄으로써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 즉 아이겐 프로블럼이었죠. 리니어 알제브라 기반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해서 우리가 이게 퀀텀 컨파인먼트 효과 혹은 기타 이제 요거에서 n이래. 요 랭스 나노미터 요거를 아토믹 크기로 줄이면, 예를 들어서 실제 아토믹 넘버에 따른 아토믹 사이즈가 다 나와 있거든요. 태블레이티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값을 넣고 구하게 되면 오비팅 하는 일렉트론의 에너지 준위에 따른 각 파동이 갖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가 갖는 아이겐 밸류, 에너지 레벨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양자 에너지, 퀀텀 미케닉스, 퀀텀 에너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